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공지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진보 쪽에 있는 어떤 농객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떠오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경우로 진중권 전 교수랑 그리고 공지영 씨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지영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활발하게 논쟁을 해왔습니까? 사실상 논쟁의 대부분 같은 경우는 논쟁이라기보다는 비방에 가까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분이 예전에는 지식인으로서의 그런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분이 조국 사태가 딱 터지게 되면서 완전히 조금 이상해지셨어요. 그래서 일전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국을 옹호한다. 그런 취지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어떤 판단 능력, 자신만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게 지금 상실된 것이 공지영 작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다라고 지적을 하죠. 전체주의, 그것이야말로 공지영 작가를 축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전체주의라고 하나 막 그냥 질색을 하는 진중권 교수와도 그렇게 싸움이 많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시던 공지영 작가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SNS 활동을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공지영 작가가 왜 도대체 그런 SNS 활동을 접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공지영 작가가 최근까지 갈등이 있던 사람이 바로 김부선 씨입니다. 굉장한 싸움이 있었죠, 그쵸? 지금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김부선 씨가 자신의 세 번째 남편과 썸씽이 있었다,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공지영 씨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는데, 자신의 전 남편인 그가 어떤 여배우와 썸씽이 있었고 둘 사이에 무슨 문자와 사진이 오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내 전 남편이 자신에게 보낸 사진을 공개를 한다면서 내게 협박을 해왔던 것이 거의 1년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으려면 자기에게 공개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공지영 씨가 처음 저런 식의 글을 올렸을 때 저 지금 글에 그녀가 누구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그녀가 누군지 밝혀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 남편과 썸씽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녀, 영화 배우인 그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김부선 씨였던 것이죠. 자, 뭔가 조금 궁금증이 생깁니다. 뭔가 저 김부선 씨와 공지영 씨의 전 남편 사이에 문자나 사진 이런 게 오갔나 보죠. 도대체 뭐에 대해 가지고 김부선 씨는 공지영 씨한테 공개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었던 것일까요? 대충 내용을 좀 보니까 녹취록 공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미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딸에게 사과를 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김부선 씨가 얘기하고 있는 그 녹취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지사와 그 스캔들에서 나왔던 그 녹취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창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 사이의 스캔들이 논란이었죠. 당시 이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공 씨와 김 씨 사이에 통화 녹음 파일이 온라인상에서 유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통화 중에서 김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지사의 신체 한 곳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법정에서 최악의 경우에 꺼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신체 한 곳이 어디를 얘기하는지는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당시 저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큰 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죠. 사실상 저 녹취록이, 그리고 저 내용이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캔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이 어떻게 된 것인지 유출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실제로 김부선 씨는 해당 녹음 파일이 유출이 되면서 결정적 무기를 잃게 되어서 스캔들 의혹 자체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저 부분에 대해서 김부선 씨는 공지영 씨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 가지고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딸에게 사과하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 일종의 이제 폭로전 비슷하게 돼가지고 양측에 계속 해가지고 못할 말 그런 것들을 주고 받았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공지영 씨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됐던 것이냐, 갑자기 공지영 씨가 SNS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 그렇게 활발하게 했던 트위터, 그것도 지금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저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개월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0년도 8월 그때쯤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게 이제 공지영 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트위터 활동이나 SNS 활동을 안 하고 계십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문득 이제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야,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을 많이 하셨던 분이, 이런 식으로 뭔가 대중과 소통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이렇게나 오랫동안 SNS를 안 한다. 도대체 공지영 씨는 요즘 뭘 하고 있을까? 자, 공지영 씨는 최근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제목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늘 감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해당 지가 언론사 같은 경우는 가톨릭에서 운영을 하던 그런 언론사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공지영 씨도 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기독교는 아니고 천주교인인 것 같습니다. 제목만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마음 따뜻한 그런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과연 공지영 씨는 저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듣기로는 섬진강변에서 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섬진강변으로 2년 전에 이주를 했고 조용하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오죠.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받는 관심과 사랑이 많아서일까요? 그간의 악플과 루머로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비수 같은 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처 못하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저게 지금 인터뷰에 거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비판을 많이 받고 지금 이렇게 악플도 많이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 그게 질문인데 공지영 씨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대처할 방법이 없다.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저는 저 얘기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공지영 씨의 모습과 너무 다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공지영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가 나오면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공지영 씨였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진중한 전 교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가 나빠가지고 박사도 못 땄다. 이런 식의 막말도 서슴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분이 지금 자신에 대한 비난을 갖다가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 누가 도대체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공지영 씨한테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인터뷰 뒷부분을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비난하는 나의 행위가 나의 양심과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었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가 1번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계속해가지고 악플이 달릴 때 공지영 씨가 뭘 생각했다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나의 양심과 나의 신앙에 비춰봤을 때 위반되는 것이 있는가? 공지영 씨 입장에서는 그게 없대요. 글쎄요, 저는 저거를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공지영 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길래 저 지금 공지영 씨가 저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냐? 공지영 씨가 일전에 어떤 얘기도 했었습니까? 김연아 씨에 대해서 공지영 씨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까? 연아, 아줌마가 너 참 이뻐했는데 네가 성년이니 네 의견을 표현하는 게 맞다. 연아야, 근데 안녕,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또 인순이 씨에 대해서도 인순이님 강 개념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게 지금 제가 보니까 종평개국 축하방송, 거기에 이제 인순이 씨와 김연아 씨가 이제 출연했나 봅니다. 그거를 지금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보수 쪽에 있는 종편 채널 출연했다라 그래가지고 연아야 이제 안녕, 그리고 또 인순이 씨에 대해 가지고 개념이 없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공지영 씨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저게 도대체 어떻게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천주교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종교의 가치가, 인류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가 저런 식의 지금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지금 자신의 신앙에 위배되는 모습인 것이죠. 바로 저런 모습 때문에 진영 논리에 휩싸여가지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진영에 입각해가지고 바라보는 편향된 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지영 씨를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괜히 그냥 공지영 씨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공지영 씨를 향해가지고 우리가 탄압을 하는 줄 아십니까? 공지영 씨가 무슨 진보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 진보의 아이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뭐 탄압을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제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공지영 씨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 뿐인 것이고, 편향된 사고에 빠져있는, 진영 논리에 빠져있는 공지영 씨에 대해 가지고 정상적인 비판을 했던 것 뿐입니다. 공지영 씨를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공지영 씨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매일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누군지 모르는 저를 미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지금 뭡니까? 공지영 씨가 지금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저 자신을 상대로 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지영 씨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금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저 여자를 매우 쳐라 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군중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공지영 씨한테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지영 씨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돌팔매질이 아니라 정상적인 비판인 것입니다. 정말로 공지영 씨가 스스로를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신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저런 얘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의 모습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기의 글이 편향적이었고 얼마나 자기의 글이 진영 논리에 휩싸여 있던 것인지 그거부터 먼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봤던 공지영 씨의 모습은 인류애적인 사랑을 지금 강조하는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문재인이라고 하는 한 인간, 문재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종교, 그 종교에 맹목적으로 빠져있는 한 여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공지영 씨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지영 씨의 지금 편향된 사고를 지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